안녕하세요. 행정사업동사무소 정평 김우현 행정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저도 휴가를 가야 되는데 아직 휴가 계획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비자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비자 분쟁, 예를 들면 이제 소비자와 상인 간에, 사업자 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것보단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소비자 분쟁 조정을 하는 것들이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 중에서 결혼 중개 업체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하는 분들 있으시고, 법원에 소송이 너무 길어지니 저희 같이 행정사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법원에 소송을 하듯이 분쟁조정 신청서나 법리적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 중개, 국제 결혼을 했을 때 유의할 사항이나 알고 갈 사항들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계약을 하기 전에 조금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을 한 그런 업체인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등록을 이제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자본금이라든가 보험 가입 여부라든가 중개 사업 확보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된 사무실인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나 회비 등 이런 것들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신고필증, 등록증이 잘 기재가 된 업체인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고, 상호나 대표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 여부, 신고 여부, 그 다음에 결혼 중개 수수료 회비 등 기재한 표가 있는지, 이용 약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내가 소개받는 분들이 어떤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계약서에 어떤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수료 회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해약 해지에 관한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결혼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라든가 제공 방법, 이런 것들이 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맞선 상대방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신상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달이 안 됩니다. 국제 결혼 대부분 하시게 되게 되면 결혼 업체에서 공항에서 만나자고 해서, 그러면 공항에 막상 가보면 남성분들 결혼하시는 분들 몇 명이 계시세요. 벌써 3, 4명 정도가 해서 같이 현장에 베트남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시면 거기에서 즉석에서 만남을 하셔가지고 마음의 분들 있으시면 바로바로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혼을 하고 결혼 예약금 주고 혼인 신고하고 이래서 다시 오시면 한국에 와서 혼인 신고 절차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후에 결혼 비자, F6 비자, F6-1 비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나의 배우자의 어떤 신상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세요. 미혼인 부분을 이제 중개를 해야 되는데, 결혼한 분들이라든가 이미 아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완전히 안 좋은 분들하고 해서, 예를 들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성병, 정신질환자,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소개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 다음에 예전에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결혼 중개업체도 문제가 뭐냐, 또는 이제 거짓이나 허위 광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혼 중개업체와 이런 계약을 하실 때는 이런 거는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그냥 아무것도 이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국제 결혼하게 되면 그 업체에 한 번에 일시불로 3천만 원, 4천만 원 주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그 비용이 제대로 잘 쓰이는 부분인지, 어디에 쓰이는 비용인지 이런 것 좀 확인해 보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막상 베트남에 가게 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도 막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계약서에 어디에 무슨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거의 이런 봉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굉장히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자신이 없으시면 저희 행정사들한테 계약서를 갖고 와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서 작성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쪽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 약관이나 이런 부분들 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선 상대방의 어떤 개인정보까지 다 전달이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꼼꼼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약을 작성할 때는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내 배우자를 내가 얻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신중하지 않아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나의 책임도, 본인 책임도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 이제 그쪽에서도 법에 규제되어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도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하시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추후 이런 분쟁이 있으시면 소비자보호기본법에 따라서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니까 무작정 법원으로 가지 마시고 저희 전문 행정사한테 전화를 주시면 소비자 이제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를 주시고요. 계약서 작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어떤 법률 해결할 때는 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항상 계약서 작성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하고 계약을 해서 추후에 불미스러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한 예로 국제 결혼 분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